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딩크로 사는 것을 고민하시거나 딩크로 살고는 있지만 이게 맞나? 아리까리? 아리까리? 고민이 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콤 언니도 그 고민을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딩크로 8년 차, 네, 결혼한 지 8년 차입니다. 8년 차로 살고 있는 딩크 부부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달콤 언니입니다. 오늘은 결혼 8년차 딩크 부부의 장점과 단점을 담아볼 건데요. 알고 계실 거예요. 딩크로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. 첫 번째는 체력이 남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케어하면서 쓰는 체력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나 하나, 내 몸뚱이 하나 돌보면 됩니다. 그리고 서로 좀 챙기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남아서 이 체력 때문에 막 싸우는 일, 뭐 네가 했니? 이거는 네가 안 했니? 이거 네가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안 했니? 막 이러면서 싸울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. 그래서 체력이 남기 때문에 부부끼리 다툼이 줄어든다는 거 첫 번째 장점이고요. 두 번째는 돈에 덜 쪼들립니다. 뭐 양쪽 다 돈을 벌고 있다면 훨씬 더 좀 여유 있겠지만 저희는 남편이 외벌이로 돈을 벌고 있고 달콤 언니는 일을 쉰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외벌이로 살고 있거든요. 그래도 아이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덜 쪼들립니다. 그래서 온전히 우리 부부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식구가 늘면 뭐 식대량도 어마어마하잖아요. 2명일 때랑 또 3명일 때랑 4명일 때 5일 때 다른 것처럼 또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먹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식대가 세이브 되는 거, 매년 크게 늘어가는 교육비 세이브 되는 거,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어른은 한 번 옷을 사면 뭐 몇 년이고 내가 질릴 때까지 또는 해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키가 커나가다 보니까 1년에 또는 2년에 한 번씩 옷을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. 뭐 그렇게 드는 비용들이 세이브 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절감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모았다가 1년에 한 2번에서 5번 정도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부모님, 양가 부모님을 모두 모시고 여행을 가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돈이 덜 쪼들린다는 거, 그게 좀 장점일 것 같고.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이 자유롭습니다. 부러우신가요? 네, 시간이 자유로워서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 어디를 가고 싶을 때 훌쩍 떠날 수 있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언가 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도 뭐 큰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시간을 낼 수 있을까, 체력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, 이것도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갈 수 있는 거, 요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디에 매여 있지 않은 거요. 네 번째는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. 이게 뭐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뭐 싸움이 없던 집들도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로 에너지도 좀 부족하고 돈도 좀 부족하고 서로 예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싸우더라고요. 그리고 키우다 보면 육아의 방식이나 교육관 이 차이 때문에도 싸움이 되게 잦더라고요. 근데 뭐 육아의 방식이나 교육관 이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남는 에너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덜 예민하다 보니까 현저하게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, 그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섯 번째는 불안이 적습니다. 왜 아이라는 대상은 나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. 정말 내가 너무 소중한데 내 목숨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누군가가 생긴다라는 거는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그 반면에 그만큼 걱정과 불안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. 이 소중한 존재가 뭐 다치진 않을까, 아프진 않을까, 뭐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.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밥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, 잘 훌륭하게 자라줄 수 있을까,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자라줄 수 있을까, 뭐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걱정과 불안을 야기하는데 그 걱정과 불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.
내 몸 하나 걱정하면 되니까 내 남편, 내 와이프 이런 식으로 둘만 걱정하고 그리고 부모님 걱정만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불안과 걱정이 좀 덜한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 장점만 있느냐?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일단 저희는 부모님이 저희가 딩크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둘 다 오케이 하신 상태예요. 그래서 부모님과도 큰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이렇게 우려를 표합니다. 그리고 너희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예쁘겠냐.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. 지금은 너희가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지만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다.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다. 권태기가 오면은 사실 아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데 너희는 그 연결고리가 없으니 그 끈이 좀 더 이렇게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때도 있어요. 물론 공감은 합니다. 근데 또 그 반면의 생각은 우리가 서로 싫어졌는데 우리가 너무 미워졌는데 아이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도 또 너무 지옥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서로가 그렇게 못 살 만큼 너무 싫은데 지겨운데 아이 때문에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더 큰 불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 서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사람 일은 또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뭐 혼자 사는 것도 좀 가벼울 수 있고 또 아이가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데 좀 더 좀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.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우려할 만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노년이 되어서 외롭거나 또 아플 때 너를 챙겨줄 자식이 없는 건 그거는 좀 너무 좀 속상한 일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세요. 근데 물론 그렇죠. 저도 그 걱정이 사실 내 안에 있습니다. 다들 뭐 병원 갈 때 자식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나는 자식들이 없고 우리 둘 다 좀 늙고 병들어서 그런 게 없으면 좀 서러울 수 있지 않을까? 사실 딩크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가장 좀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자식이 있어도요. 병원 요양보호사랑 오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. 그리고 잘 키울수록요 멀리 가서 삽니다. 잘 키울수록 내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지내요. 뭐 해외에 나가 있는다던가 뭐 서울에 우리는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랑 멀리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매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인생 독고다이다. 그리고 지금 뭐 솔로로 노년을 맞이하고 딩크로 노년을 맞이하는 사람의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년이 되는 뭐 지금 30, 40대가 노년이 되는 이 시기에는 이런 거를 더 많이 케어해줄 그런 서비스들이 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. 그렇기 때문에 더 돈을 좀 모아서 저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아무래도 자식을 안 키우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갖고 있는 우려이자 제가 갖고 있는 우려고 저의 아쉬움도 물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극한의 힘듦이라고 하지만 또 극한의 행복이잖아요.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육아다라는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듣는데 저는 그 극한의 행복을 누려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. 그걸 모른다는 거, 그 극한의 행복을. 그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네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 그것이 궁금할 뿐이지 궁금해 하지도 말아라. 내가 이 길이 이렇게 힘들고 고된 줄 알았으면 난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왕왕 꽤나 많더라고요. 물론 이 극한 행복을 너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알질 말아라, 궁금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친구들도 꽤 많아서
가보지 않은 길이니 궁금해 할 테니 그 길을 아직 궁금해하지 않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쉬움은 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끼리 좀 끼리끼리 놀잖아요. 아무래도 공통의 대화거리도 좀 있고 고민거리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끼리끼리 모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가 됩니다. 그래서 나를 빼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점점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 가족끼리 만난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끼리 그 그룹 안에서 또 놀면 엄마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나는 모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소외되는 거 네, 처음에는 되게 서운했어요. 나 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막 이런 게 되게 좀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또한 시절 인연이어서 뭐 아이들이 또 다 큰 후에는 또 다시 예전처럼 또 만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 만나는 시절 인연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또 그 친구들 무리 말고 또 다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딩크 무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그 딩크 무리들과 또 잘 지내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좀 키워놓은 무리들과 또 잘 지내고 그리고 아이는 있지만 저희가 같이 또 모이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. 그렇게 놀다 보니까 뭐 괜찮다. 네, 괜찮다. 인간관계가 다행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딩크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봤는데 사실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. 딩크로 막 10년 정도 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시험관에서 아이를 갖는 분들도 봤거든요. 그거는 사실 정해놓은 답이라는 건 없지만 저희 부부는 딩크로 살아가는 것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그 극한의 행복을 뭐 1년에 2-3번, 뭐 많게는 5번 정도 해외를 나가면서 그 극한의 행복을 좀 갖고 살아가거든요. 왜 여행도 극한의 행복 중에 하나잖아요.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거 보고 감탄하고 감동하고 뭐 쉬고 뭐 이러는 환경들을 통해서 좀 극한의 행복들을 맞이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딩크로 지내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.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. 그리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노는 코드가 비슷해야 딩크로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 그러면 서로 따로 너무 놀게 되고 이게 부부가 맞나? 이럴 거면 따로 사는 게 낫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아이가 있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은 뭐 둘이 꽁냥꽁냥 정말 잘 지내는 부부다라고 했을 때는 둘이 서로 동의한다면 딩크로 사는 것도 또 행복의 다른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다양하니까요. 네, 지금까지 딩크의 장점과 단점들을 좀 이야기해 봤고요.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당신, 네, 잘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